안녕하세요. 행복한 장수입니다. 나이가 든다는 건 몸이 천천히 말없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. 어느 날부터인가 밥 한 숟갈을 삼키는데도 물이 필요해지고 말을 조금만 오래 해도 혀가 바싹 마르고 밤중에 자다가 입안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에 물컵을 찾느라 눈을 뜨게 됩니다. 이상하다, 왜 이렇게 입이 마르지? 처음엔 그저 그러려니 넘깁니다. 하지만 점점 혀가 입천장에 붙는 느낌, 입술이 갈라지고 입냄새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슬슬 걱정이 됩니다. 이 증상, 이름이 있습니다. 구강건조증. 말 그대로 입이 마르는 병입니다. 사람의 침은 하루에 1리터 이상 만들어집니다.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신경 쓰지도 않는 이 침이 사실은 소화, 삼킴, 구강 보호, 심지어 면역 기능까지 담당하는 중요한 체액입니다.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샘이 점차 위축됩니다. 특히 65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거기에 더해 우리가 복용하는 고혈압 약, 당뇨 약, 우울증 치료제, 알레르기 약 등 50대 이후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 중 절반 이상이 침 분비를 감소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지금 수분이 부족합니다. 더 이상 예전처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.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박모 씨. 몇 년 전부터 구강건조증으로 고생했습니다. 밥을 먹을 때마다 김치 한 조각도 넘기기 어려웠고 밖에 나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. 혹시 내 입냄새가 심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병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. 그녀가 한 일은 단 3가지였습니다. 첫째, 물 마시는 패턴 바꾸기. 목마를 때 마시는 게 아니라 1시간에 한 번씩 알람 맞춰 한 모금씩. 둘째, 혀 스트레칭과 귀 및 침샘 마사지. 하루 3번, TV 보면서 3분씩. 셋째, 마른 음식 대신 촉촉한 음식으로 교체. 딱딱한 떡 대신 두유, 짠 김치 대신 오이 피클.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. 4일째 되는 날부터 아침에 입이 덜 마르기 시작했고 2주가 지나자 밥을 물 없이 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 다른 사례. 서울 송파구에 사는 68세 김모 씨. 평생 커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. 하루 3잔 이상은 기본. 하지만 커피가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입안을 더 말린다는 사실을 알고 커피를 디카페인 반, 보리차 반으로 바꿨습니다. 그리고 자기 전 레몬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.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밤중에 깨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여주었습니다.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노화가 아니라 건조에 시달렸던 거였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은 부산에 사는 73세 이모 씨. 이 씨는 평생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. 젊은 시절엔 노래교실 강사로도 활동했고 지금도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아 노래를 가르칩니다.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입이 바짝 말라 가사가 중간에 끊겨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. 예전엔 희망가를 한 곡 다 불러도 괜찮았는데 이젠 1절도 못 넘기겠어. 그는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목이 나쁜 게 아니라 입이 마른 겁니다. 그날 이후 이 씨는 노래 전에 목을 풀듯이 입도 풀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신만의 입 준비 루틴을 만들었습니다. 구강건조증은 약 없이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생활 습관만 잘 바꾸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.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한꺼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반복해서 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.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들은 누구나 돈 들이지 않고
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. 첫 번째 루틴.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은 늦은 물입니다. 우리는 흔히 물을 갈증을 느꼈을 때 마십니다.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진 뒤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. 1시간에 한 번 물 한 모금, 시계를 볼 때마다, 달력을 넘길 때마다, 전화 끊을 때마다 물 한 모금, 컵에 가득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. 입안을 적신다는 느낌으로 5초 동안 천천히 굴려서 넘긴다는 느낌으로 삼켜보세요.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침샘은 이제 다시 일해야겠구나 하고 깨어납니다. 두 번째 루틴. 혀 스트레칭과 귀 및 침샘 마사지. 우리 얼굴에는 침샘이 세 군데 있습니다. 귀 밑, 턱 밑, 그리고 혀 아래. 이 부위를 살짝만 자극해줘도 침샘은 바로 반응합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를 최대한 옆으로 보내 오른쪽 볼 안쪽을 꾹 밀어줍니다. 10초 유지. 왼쪽도 똑같이 10초 유지. 이 동작을 아침, 점심, 저녁 TV 광고 시간에 맞춰 3번씩. 그 다음은 귀 밑 마사지. 손가락 2개를 귀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곳에 살며시 대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동그랗게 10바퀴 돌려줍니다. 힘을 줄 필요 없습니다. 살며시 따뜻하게 그 느낌이 오히려 더 큰 자극이 됩니다. 해보시면 알 겁니다. 30초 안에 혀 밑이 촉촉해지는 느낌. 그것이 바로 침샘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. 세 번째 루틴. 음식은 입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보호하는 것. 우리는 흔히 김치, 마른 오징어, 맵고 짠 찌개 같은 것을 입맛을 살리는 음식이라고 부릅니다. 하지만 구강 건조증이 있을 때는 이 음식들이 오히려 침샘을 더 고갈시키는 적이 됩니다. 이럴 때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.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입안이 편안해지는 음식. 예를 들어 딱딱한 떡은 부드럽게 데운 두유로, 짠 김치는 식초, 단맛 살린 오이 피클로, 마른 멸치는 살짝 볶은 두부조림으로, 커피는 보리차 또는 디카페인이나 꿀 한 방울로, 그리고 씹을 수 있다면 무설탕 껌은 좋은 운동 도구가 됩니다. 단, 사탕이나 일반 껌처럼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. 네 번째 루틴. 자는 동안에도 입이 마르지 않게. 구강 건조증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밤입니다. 새벽에 자꾸 깨고 입천장이 붓는 느낌에 숨쉬기조차 불편해집니다. 이럴 때는 잠들기 전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. 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얇은 테이프를 입 중앙에 살짝 붙여 입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요즘 의사들이 많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. 잠들기 1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모금과 코로 천천히 숨쉬기 연습입니다. 방 안에 작은 컵에 물을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습도가 유지됩니다. 가습기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. 이 조그만 습관들이 침샘의 야간 활동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. 침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열심히 일하는 존재입니다. 우리가 밥을 삼킬 때, 말을 할 때,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군인입니다. 그리고 그 군인이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 몸은 말라버린 사막처럼 변합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침샘은 다시 살아납니다.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. 혀로 볼 안쪽을 살며시 밀어보세요. 귀 밑을 조용히 문지르며 말해보세요. 괜찮아, 다시 촉촉해질 거야.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로 밤새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어 보세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